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업 재무제표에 숨겨진 미래를 읽는 열쇠, 바로 법인세 회계, 인컴 텍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세금 계산 같지만 이걸 알면요. 재무제표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 뭐랄까 미래의 세금 폭탄이나 보너스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맞습니다. 같은 기간인데 왜 회계상 이익이랑 세금 내는 기준소득, 이게 다른 걸까요? 그 차이가 만드는 미래 예측,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핵심은 재무회계 기준, 흔히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하죠. 이 갭과 세법, 텍스 코드의 목적과 규칙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목적 자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회계는 기업의 어떤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법은 과세 형평이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따르다 보니까요. 이 필연적인 차이를 회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바로 법인세 회계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올해 낼 세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미래에 될 거나 돌려받을 것까지 미리. 네, 미래에 발생할 세금 효과까지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회계 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의 차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구적 차이, permanent differences예요. 영구적 차이요? 네, 이름 그대로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회계상으로는 분명 수익인데 세법상으로는 영원히 과세되지 않는 지방채 이자 수입 같은 거요. 아하. 또는 반대로 세법상으로는 공제가 되는데 회계상 비용은 아닌 경우도 있죠. 수입해당금, 입금 불산입, 영어로는 dividends received deduction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영구적이란 이름처럼 한 번 발생하면 끝! 미래에는 영향이 없다? 정확합니다. 이건 미래의 세금 효과, 즉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이연법인세, deferred taxes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그해 당기의 법인세 계산에만 영향을 주고 끝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구적 차이는 그 해에만 영향을 준다. 그럼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소되는 그런 차이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일시적 차이, temporary differences입니다. temporary differences. 네, 이건 회계와 세법 간의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에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예요. 시점의 차이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개선 방식의 차이죠. 회계랑 세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또 제품 보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워런티. 그렇죠. 그 워런티 라이어빌리티, 미래에 나갈 수리비에 대비해서 미리 설정하는 충당 부채. 이것도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세법상으로는 실제 지출될 때까지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아, 이런 차이들은 언젠가는 결국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부르고요. 바로 이 차이가 미래 세금 부담을 바꾸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 시점 차이가 결국 미래에 낼 세금이나 덜 낼 세금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DTL, DTA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 보셨어요. 그 미래의 세금 폭탄과 보너스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쉽죠. 예를 들어서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이익보다 더 빨리 인식하면 당장은 세금을 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가 해소되는 미래 시점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거든요. 아, 미래에 더 낸다? 그렇죠. 그래서 이연 법인세 부채, DTL, Deferred Tax Liability, 즉 미래의 세금 폭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반대는 보너스겠네요. 맞습니다. 반대로 세법상 이익을 먼저 인식하거나 회계상 비용을 먼저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세금을 더 내거나 공제를 덜 받지만 미래에는 세금을 덜 내거나 공제를 더 받게 되죠. 아하, 이게 바로 이연 법인세 자산, DTA, Deferred Tax Asset, 미래의 세금 보너스가 되는 거죠. DTL은 미래에 나갈 돈, DTA는 미래에 덜 낼 돈, 혹은 들어올 돈.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이런 미래의 예상 효과를 현대 시점에서 자산이나 부채로 미리 인식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자산부채법이라고 불러요. Asset and Liability Method. 근데요, 이게 다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럼 미래의 세율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DTA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미래의 혜택이 될지 약간 불확실할 수도 있지 않나요?
회사가 이익을 못 내면 어떡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미래에 실제로 그 세금이 정산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 그것도 그냥 예상 세율이 아니라 법으로 제정된 세율, enacted tax rate를 사용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아, 이미 법으로 정해진 세율로만. 네. 만약에 법 개정으로 미래 세율 변경이 확정됐다면 이미 재무제표에 기록된 DTA, DTL 금액도 그 변경된 세율을 반영해서 다시 계산하고 조정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불확실성은 어떻게 다루나요? 예를 들어 세무당국이랑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것도 중요한데 바로 불확실한 세무 포지션, uncertain tax 포지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혜택에 대해 이게 정말 인정될까 불확실하다면 그 혜택을 유지할 가능성이 50%를 넘는다고 판단될 때만 이걸 영어로 more likely than not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More likely than not. 50% 초과. 네, 그 기준을 충족할 때만 재무제표에 그 혜택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50% 이하면 인식 못하는 거죠. 아, 엄격하네요. 그럼 아까 제가 잠깐 질문했던 DTA가 미래 보너스라고 해도 회사가 이익을 못 내면 못 쓰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처리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평가 충당금, valuation allowance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평가 충당금, valuation allowance. 네, 예를 들어 과거의 영업 손실, 즉 NOL, net operating loss가 있으면 이걸 미래 이익과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것도 미래 세금 혜택이니까 DTA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미래에 충분한 이익을 낼 것 같지 않아서 이 DTA 혜택을 실제로 써먹을 가능성, 즉 실현 가능성이 50% 이하다라고 판단되면요. 그러면 그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금액만큼 DTA의 가치를 차감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평가 충당금, valuation allowance 설정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DTA가 크게 잡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와, 미래 세금 혜택 많겠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valuation allowance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를 꼭 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valuation allowance가 크다는 건 그만큼 DTA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와, 이거 정말 단순히 세금 계산서만 볼 때랑은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보는 그 법인세 비용 인컴 텍스 엑스펜스라는 항목 있잖아요. 네. 그게 단순히 그 해에 납부할 세금, 인컴 텍스 페이어블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인컴 텍스 엑스펜스는 당기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 인컴 텍스 페이어블에다가 방금 설명드린 DTL의 증가분이나 DTA의 감소분을 더하고 반대로 DTA의 증가분이나 DTL의 감소분은 빼서 계산된 결과입니다. 와, 복잡하지만 결국 미래 예측치까지 다 반영된 숫자다. 그렇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금 영향까지 다 고려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려는 회계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법인세 회계의 세계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중요한 개념들을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딱 펼쳤을 때 특히 그 주석에 나오는 법인세 관련 내용을 보시면요. DTL과 DTA 그리고 방금 배운 valuation allowance 이 숫자들을 주목해 보세요. 네, 그 숫자들 안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죠. 맞아요. 그 숫자들 속에 숨겨진 그 회사의 미래 세금 부담, 또 잠재적인 세금 혜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혜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사의 예측까지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재무제표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다니시는 회사 혹은 투자하신 회사의 DTA는 정말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확실한 보너스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valuation allowance가 두둑이 쌓여있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희망사항일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위한 안내자였습니다.